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어디까지 임대차까지 다 끝났죠. 자, 권리 분석을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목적, 이유.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 손해 안 보는다. 그 말은 곧 낙찰 후. 낙찰 후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추가 부담이 없어야겠죠?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낙찰 후 추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곧 처음에 뭐가 된다? 물건을 선정해야겠죠? 자기가 투자할 물건을 선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할 물건을 선정할 당시에 사실은 권리 분석이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경매 전 과정에서 제가 몇 프로라겠죠, 이게? 5%밖에 안 된다겠죠?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죠? 꼭 알아야 되지만 권리 분석이란 건 사실상 경매 투자 전체 과정에서 봤을 때 물건을 선정할 당시에 이게 내가 낙찰을 받고도 그 추가 부담 여부가 있을까 없을까 판단이 바로 돼버려야 돼. 그러면 추가 부담 여부가 없다면 투자로 돌입이 되고 시세 조사 분석, 수익률 분석, 그리고 낙찰가를 결정해서 낙찰로 가는 거죠. 그죠? 권리 분석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추가 부담 여부가. 그래서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될 게 당장 뭐다? 당장? 그래, 저번에 한번 했죠. 지난 시간 내내 뭘 분석해야 된다? 등기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부라는 게 어디 가서 뗍니까? 법원 가서 떼면 돼요. 등기소 가서. 이거에 대한 등기 하나만 떼주세요. 아니면 요즘은 어디서 뗍니까? 인터넷으로도. 그렇죠? 등기부를 딱 떼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디가 어떻게 되더라. 어느 날짜부터. 그 이후로는 다 말소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임대차 분석이 있었잖아요, 임대차. 등기부는 등기소에 가서, 임대차 분석은 뭘 떼야 된다겠죠? 세대원 열람을 띄면 된다. 이건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가서 세대원 열람을 띄워보고, 이 집에 세입자가 어떻게 있구나. 이 상가에 세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여부. 그것만 파악하면 딱 끝난다. 근데 이거는 모두 다 뭘로 관여가 되더라? 뭘로? 날짜 관계의 선우에 의해서. 날짜 관계의 선우에 의해서 분석이 되더라. 금방 끝나죠? 쉽죠? 간단해. 자, 그런데 이런 날짜가 등기부나 세대원 열람에 안 나온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배울 그게 특수권리 분석이에요. 특수권리 분석. 여러분 책 45페이지. 45페이지. 특수권리 분석. 그럼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가 없다? 등기부나 임대차, 세대원 열람에 이 날짜들이 안 나와 있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누차 이야기, 누차. 내동이 여태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좀 말 안 해. 지금은 말 안 하는데 여태까지 유치권 어떻게 하면 돈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하면 돈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몇 번 남았어요? 오늘이 몇 번째죠? 9회차? 8회차? 12회차까지죠? 8, 9, 10, 11일 내에 배울 거야. 그 내에. 날짜도 안 나와 있고, 등기부를 떠들어봐도 없고,
세대원 열람을 봐도 없어.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특이한 것들만 조금 알면 되는데, 일단 전제로 까는 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죠. 광주에서 서울을 갈 때 무슨 도로를 타는 게 제일 빠릅니까? 차를 몰고 가면. 호남고속도로죠. 호남고속도로를 탔다가 천안논산을 탔다가 경부를 타잖아요. 그죠? 그걸 통칭 다 뭐라 그래? 고속도로라고 하죠. 왜? 거기는 신호 멈추고 이런 게 없잖아. 무조건 반드시 가죠. 자기가 적정한 속도만 유지하면 가. 근데 오늘부터 배울 이것들은 뭐냐면 국도도 이런 국도가 없어. 지금은 국도도 4차선으로 쭉쭉쭉 뚫려 있죠, 많이. 그죠? 제가 예전에 했던 직업 건설회사 다닐 때 제가 토목을 했으니까 이런 국도를 저도 많이 나왔어요. 고속도로도 했지만. 근데 옛날 국도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국도가 어떻게? 편도 1차선 도로죠. 편도 1차선 도로를 낮에든 밤이든 운전을 하면 어때요? 쉽지 않죠. 좀 불편하죠.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죠. 그 제한 속도가 보통 60 이하잖아.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배울 거는. 야, 그러면 이런 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왕이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기왕이면. 하지만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래서 이제 이걸 통상 쓰레기 음식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만 그럽니다. 협회에서. 쓰레기 중에서도 건질 것 있죠. 건질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가야 된다. 자, 법정지상권 45페이지 책을 펴보세요. 법정지상권. 뭐라고요? 법정지상권. 뭘로 한다? 법으로 정해졌다.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어디에? 땅 위에 있는 권리. 땅 위에 있는 권리. 그걸 말하는 거죠? 땅 위에 있는 권리. 땅 위에 있는 권리인데 뭘로 정해졌다? 법으로 정해졌다. 자, 지상권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 등기부 하기 전에 민법 이야기할 때 나왔죠. 지전. 이거 기억나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뭐라겠죠? 용익물권이라 했죠. 용익물권. 그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다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 12주를 다 마치고 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뭘 배운 건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 저번 시간에 계속 제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하시니까. 통상 그러시더라. 용익물권. 앞에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도 꼭 듣고 하시면 이거 꼭 한 번씩은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복습을. 복습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하기 싫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는다겠잖아. 그죠?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자, 지상권은, 제가 보시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근데 밑줄 그어진 게 있네. 그죠? 중요하지, 중요해. 밑줄이 그어졌다. 중요하겠죠? 첫 번째. 뭐에 돼 있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말은 곧 뭐냐? 건물이 뭐 있겠네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이게 존재를 했다는 소리, 존재. 건물이든 땅이든 이런 게 존재해 있는 거야. 어떻게? 동시에. 동시에 존재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이걸 뭐 하기 위해라고 돼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응? 소유하기 위하여. 이 존재를 소유하기 위하여 한 거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성립 유형 네 가지가 있죠. 법정 지상권은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 가지. 그 중에 나아반 민법 366조죠. 366조에 저당무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 건물, 토지가 존재를 하고 소유를 목적으로 뭐를 할 때? 저당물의 뭐? 경매에 의하여.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366조. 이거는 꼭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 그 말은 즉슨 뭐냐. 자, 땅이 있겠죠? 땅이 있는 데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땅의 주인도 A. 건물의 주인도 A야.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저당무로 경매에 의해서. 근데 이게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아시겠지만 토지만 매입 혹은 건물만 매입 이런 거 있죠. 그럴 경우에 자 건물만 매입일 경우에 누가 경매를 받았어. 그래서 소유주가 B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법정 지상권이 뭐라고? 자, 책에 보세요. 360조에 보면 저당무로 경매로 인하여 그 밑에 줄에 지상권을 뭐 한 걸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 뭐 위에? 땅 위에 있는 거를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법에. 자, A와 A, 건물과 땅이 한 사람 소유였죠. 한 사람 소유였는데 경매에 의해서 소유주가 어땠어요? 바뀌었죠. 건물만. 이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봤다. 자, 그거는 법으로 됐다겠죠?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가서, 야, 이거 내 것이 됐으니까 내 걸로 소유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됐죠? 이렇게 경매로 취득하면 무조건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에 의해서? 저 법에 의해서. 민법 제366조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저 선생님, 이게 지상권이 돼요, 안 돼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법정 지상권은 자동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위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외워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럼 이런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반대 경우. 이게 경매로 나왔을 경우죠. 근데 검색하다 보면 토지만 경매한다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토지가 B가 되고 건물주는 A 그대로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 똑같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한 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권자, 무슨 권,
원자, 설정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 말한 적 있죠. 권자는 뭐예요? 세입자. 권 설정자는 주인. 땅 주인이든 뭐 건물 주인이든 주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366조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저당물의 경매해야 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당물의 경매. 자, 그러면 저당물의 경매란 것은 이때 경우 보시죠. A와 A가 동시에 주인이야. 그죠? 동시에 주인인데 이때 건물만 저당을 잡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겠잖아. 그 말은 땅만 저당을 잡힐 수도 있겠네. 그 저당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다가 뭐가 잘못됐을 때 넘어간 경우야.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한 사람의 소유일 때 어떤 것,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 저당물이 저당이 잡혀 있어. 건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유주를 달리했을 때. 자, 저기 보시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게 주인이 경매로 인해서 넘어갔다는 소리죠. 경매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무슨 권? 설정자. 건물은 무슨 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성립한다. 자, 이 경우 예를 들어 자,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인데 자기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래서 건물이 다른 사람이 됐어. 이때 A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죠.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네?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료. 근데 이 지료의 청구는 그냥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뭘 한다? 소송에 의해서. 판사한테 소송을 해서 해야 돼요. 건물이 내 땅 위에 있잖아. 원래는 땅이고 건물이고 누구 거였어? 내 거였죠. 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건물만 넘어갔어. 자, 이때는 내 거였지만 이건 내 거 아니잖아, 이제. 그죠? 근데 내 땅에 너무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건물 부숴! 할 수 있겠죠? 야, 철거해!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경매를 넘겼잖아. 자기가 넘긴 게 아니지. 그 봐봐. 자, 이거는 봐봐. 이거를 경매를 누가 넘겨? 소유자가 경매를 넘기나? 뭐에 의해서야? 저당물의? 저당에 의해서 저당. 저당은 누가 잡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 있죠? 말씀드렸던 거 항상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잖아. 채무자가 있고 누가 있죠? 채권자가 있고 그걸 누가 팔아준다고? 법원이 팔아준다. 왜 이게 채무자일까요? 채무자가 경매를 해? 자기 건물 자기가 경매 넘겨요? 아니지. 채권자가 넘긴 거죠. 그 경매 넘어갔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원래는 내 거였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건물만. 그때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야? 어디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리야? 처음에는 A였는데 경매 넘어가니까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라고. 저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땅에 있는 거야. 철거해. 아니면 야, 내 땅 위에 건물 있으니까 지료 내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보시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 청구에 의해서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는 건 뭔 소리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저것도 소송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자, 그 위에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자,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이 모델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약간 어떤 법적인 것만 내용이 약간 다른 거지. 똑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 성립이 되면 성립에 대한 어떤 기간들이 있겠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가를 보시죠. 305조.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 경우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주죠. 소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건물에 누가 전세를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똑같은 말이죠.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게 누구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땅에 대해서 누군가 경매를 받은 거야. 그랬을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이 건물을 이 주인이 처음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똑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10조. 이 가등기 담보를 뭐라고 하죠? 순서가 바뀌었죠? 담보. 담보 가등기가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왔지? 그렇지, 말소 기준 권리.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압류가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중에 하나야, 담보 가등기.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언제 몇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남한테 빌려줄 때는 뭐래라? 돈을 빌려줄 때는 저당을 잡거나 근저당을 잡아라. 근데 돈을 빌릴 때는 뭘 쓰라겠죠? 차용증을 쓰라겠죠. 저당하고 근저당을 잡으면 바로 경매를 칠 수 있는 권리죠. 바로 칠 수 있다 했잖아. 차용증을 쓰면 가압류 잡고 압류 잡고 소송해야 되니까 시간이 6개월, 1년이 걸린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근데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더 효력이 있는 거야. 가등기냐, 가등기.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누가 돈을 1억을 빌려주라겠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차용증 하나 써줄게. 아, 차용증은 됐고. 야, 그러면 근저당 잡아줄게, 내 건물. 아, 근저당은 됐고 내가 기림동 마사에서 배우니까 그냥 네 건물에 가등기를 하나 치면 된다더라. 그래서 가등기를 쳐주라고 하면 돼. 가등기의 효력이 뭐냐면 향후의 본등기에 준해서 이 날짜를 보거든요. 효력을. 그러니까 가등기를. 근데 담보 가등기라는 건 뭐야? 건물을 담보로 잡았던 소리거든. 땅이든 건물이든 담보로 잡았던 소리. 그래서 가등기를 치면 야, 가등기를 치고 야, 언제까지 네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등기를 내 앞으로 할게 라는 게 가등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등기만 본등기로 내 이름을 올리면 된다. 그러게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건 순서잖아. 뭐에 의해서. 위에 뭐가 잔뜩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일 전제로지 항상. 이거는 그러죠. 아무도 없을 때일 전제로지. 자, 이렇게 됐는데 뭐 질문하니까 뭐 말하려다 까먹었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물건에 의해서 같은 물건 대 물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뭐가 빠른 놈이 된다? 날짜가 빠른 놈이. 당연하지. 위에 누가 뭐가 막 근저당도 잡혀있고 뭐도 잡혀있고 많이 잡혀있는데 내가 그 밑에 근저당 하면 뭐해? 말소 기준으로 우리 배웠잖아. 제일 위에 있는 놈 밑에는 어떻게 된다? 말소된다.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멸된 걸 알면서 무조건 가등기가 좋다고 해? 아유, 잘못된 거죠. 그죠? 원리를 잘 깨야 돼, 원리를. 그래서 제가 항상 원리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냥 이걸 지식으로 외우면 그냥 잊어먹어. 원리로 설명을 해드려도 잊어먹잖아. 기억이 안 나고. 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보시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주에 속하 똑같죠? 토지 및 건물이 뭐 했을 때? 한 놈한테 있을 때, 한 놈의 소유일 때,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뭔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어떤 규정에 의해 이걸 취득을 했어, 그냥. 건물을. 땅이든 건물이든. 혹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본등기가 기해졌어. 가등기는 원래, 본등기는 원래 가등기에 준해서 하거든요. 저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행해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 똑같죠? 어찌됐든 한 놈 소유일 때 뭐가 됐는데 이랬다. 똑같아. 자, 마지막 라 임목법 제6조.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죠? 뭐가 있어? 나무, 임목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이것도 같이 A야. 근데 이게 뭐에 의해? 이것이 저당이 잡혔겠죠? 저당이 잡혀서 경매로 넘어갔어.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됐다? B로 바뀐 거야. 그죠? 똑같죠? 한 놈이 있을다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어. 그럴 경우에도 뭘로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해되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한 명의 주인인데 경매로 인해서 넘어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데 이 왜 법정지상권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게 존속기간이야. 민법 280조 1항. 이거는 책에 없으니까 좀 쓰세요. 민법이, 이거는 애우지 않아도 돼, 그냥. 애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다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석조, 혹은 석회조, 무슨 연화조, 뭐 기와집 이런 거겠죠. 등의 견고한 건물. 땅 위에 석조로 된 집이든 연화조로 된 집이든 견고한 건물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게 뭐냐면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이럴 때 30년.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됐죠? 30년 동안 땅 주인이 어떻게 할 줄 못한다 이거야. 웬만한 건물일 때 다 그러겠죠?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 항 외에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전호죠. 전호 이외의 건물일 때 15년. 자, 세 번째. 1번, 2번을, 이 다 건물이었죠. 건물 이외의 어떤 공작물이 있을 때, 이때가 5년. 이때가 5년이야. 이제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말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A와 B가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을 성립할 수도 있겠죠. 어떤 계약으로 지상권의 이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겠네요. 그쵸? A와 B, 갑돌이하고 울순이가 계약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을, 야, 우리 지상권을 이렇게 하자. 라고 계약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이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하죠. 어찌됐든 아까 했던 건물, 자 말씀드렸던 거, A와 A가 같은 동일임의 땅이나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야. 수목이든지 어떤 공작물이든지 한 사람의 소유야. 근데 이게 이제 저당이 잡혔겠죠. 저당이 잡히고 뭐 근저당이 잡혔다는 소리야. 그랬을 경우 경매로 넘어갔어. 뭔가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주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뭐가 성립이 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그 기간이 이런 건물일 때는 30년이고 이 위에 그냥 건물이어도 15년이고 이런 건물 이외에 공작물이나 수목일 때도 여기에 수목도 같이 들어가요. 참. 일 때도 5년이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어떤 계약으로 누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했어. A와 B가 그냥. 그럴 때도 이 기간은 단축하지 못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지상권 건물 잘못 투자하면 힘들겠죠.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그렇죠. 15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근데 어떤 경우에 15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자, 석조, 돌로 된 거. 석회조가 뭐예요? 뭐 슬레트 같은 그런 것도 속하겠죠. 염화조, 기와집 같은 거. 어떤 수목. 정말 콘크리트로 빵빵 이렇게 건물 지어놓은 거 말고 어디 막 그런 것도 기와집 다 슬레트집 흘러가는 허물어져 가다 보이는 것도 사실은 뭐다? 뭘로 본다? 견고한 건물로 본다. 그래서 몇 년이라고? 30년. 그럼 자, 이것 이외의 건물이란 게 뭘까요? 애매하죠? 애매해. 그냥 이거는 자, 이거 애매하다고 정말로. 근데도 15년이야. 그럼 이런 건물 이외의 어떤 공작물이란 것도 뭐야? 조립식 응? 것도 괜찮고 뭐지? 조립식도 그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근데 컨테이너에 이런 경우 있잖아. 땅에 컨테이너를 놨는데 여기 고정하려고 이렇게 공구리를 쳤네. 그런 경우 많죠. 저걸 견고한 건물로 봐요. 애매하죠. 참 애매해. 자, 그래서 저런 존속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46페이지까지 봤고, 자, 그럼 성립 요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야, 지금.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당시,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 저당권이나, 어떤 담보권 등에 의해서 설정이 됐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성립이 돼. 그죠? 동시에 존재할 때 2번.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이죠. 동일인일 경우. 이 성립 요건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 5개씩 쳐요. 이건 외우셔야 돼. 법정 지상권 하면 바로 달달락 나와야 돼, 이렇게. 그때 밑에 당구장 표시. 나대지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되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인 상태에서, 자, 나대지가 뭐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자, 나대지인 상태야. 그냥 맨 땅인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게 누가 A가 있겠네? A란 주인이 있겠죠? 여기에 뭐가 돼? 저당이 잡혔어. 저당이 잡혔을 경우, 건물이 축조되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이 축조되었다가 저당권이, 이제 누가 건물을 지었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먼저 땅에다가 설정이 됐는데, 건물이 축조되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죠. 땅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됐죠. 근데 이런 관계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린 걸 들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 근데 자, 이거는 다 쓰셨죠? 다 쓰셨어.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네요라는 생각이 드는 용어죠. 문구가 그래.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거는 법정지상권이고 47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법이죠, 법. 성문화된 법. 성문화된 법에 의해서 오고, 관습법이란 건 뭐예요? 관습법이란 건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혹은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겠죠? 그 판례들에 의해서 된 경우. 지금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금방 이제 윤곽이 나와요. 자, 관습법상 지상권을 보세요. 오늘 안 쉬고 바로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낼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한 건데, 자,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똑같네? 동일인에게, 한 명한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무슨 경우? 자, 이거 관습법상 가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토지가 결국은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죠. 동시에 존재했고, 또, 어떻게? 동일인의 소유죠. 한 사람의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뭐다고? 저당무로 경매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매매 등 기타 원인, 즉 처분할 당시. 매매 기타 원인에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처분 당시라고 쓰시면 돼요. 처분 당시. 법정지상권은 저당이 잡혔어. 그 건물이든 뭐 토지든 뭐가 됐든, 예? 저당이든 근저당이 잡혀 있단 거야. 그러다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인데, 관습법상은 뭐라고? 경매가 안 넘어갔죠? 그냥 누군가 판 거야. 그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가 판 거예요. 그 당시.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A와 A가 같았는데, 저게 없는 경우에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협회 어떤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까지 갔던 건데, 이렇게 돼 있어. A와 A가 동시에 돼 있어.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가건물이 있어. 이것도 A 거야. 근데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등기가 없어, 등기.
무효가란 소리죠. 이런 경우 보셨죠? 검색을 하다 보시면 이런 거 보여. 검색을 안 했으면 지금 뭔 소리지 해, 지금. 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공매 사건이었어요, 공매. 공매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취득을 했어. 그래서, 자, 이 경우가 어떻게 되더라? 가건물이었어요, 가건물. 이게. 가건물. 가건물이었고, 건축물 대장도 그러다 보니까 등기도 안 돼 있던 거야. 근데, 이게, 공매 사건으로 나왔는데, 04년 8월 달에 나왔어요, 8월 달. 그리고, 근저당이 언제 잡혔었냐면, 03년 10월 달. 이때 잡혔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 따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B라는 사람이, 저희 이제 그 협회에 와서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피드 옥션이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있음. 이런 글 보셨어요? 이런 게 있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대, 이게. 무효가 건물이고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어. 없는 걸로. 그러면 자, 그런데 이걸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등기부상에는 없지만,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상에는 없지만,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A와 A는 B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죠. 공매로. 취득을 했는데, A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립 요건이.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건축물 대장 없고 무효가 건물이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걔들 어떻게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자, 처분 당시에, 자, 보시죠. 이거를 처분할 당시에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됐던 것이 04년 10월 달인가 지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자, 이때, 처분 당시에는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처분 당시에는. 나중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원에 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승소를 받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시고 이걸 조정을 하시죠. 그랬어요. 조정을. 상호. 판사도 그래요. 자, 관습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에 뭐라고 됐어요? 동시에 존재하고 동일이 있는 소유일 때 처분할 당시에 있으면 이게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없었잖아. 그럼 이게 법적으로 가면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의뢰인이 변호사 말을 듣고 변호사가 글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요. 결국.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